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에서는 어제 발표된 미국 CPI 먼저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라는 게 지표 발표될 때마다 해석하느라고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월 CPI 결과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았죠. 그래서 인플레가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하락 속도는 몇 달 전에 비해서는 많이 둔화됐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1월 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는 6.4%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전월 대비로는 한 0.4% 올랐을 거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6.2% 올랐을 거다. 그런데 조금씩 더 높았죠. 자, 그런데도 주식시장은 어제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변명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변명거리가 근거 없는 변명거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1월 효과인데요. 1월에는 가격 인상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인플레가 다른 달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1월은 그런 여건이 더 잘 조성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산자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생산자 쪽에서는 가격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1월이야말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올랐다. 다음 달이 되면 더 많이 둔화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플레는 계절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월 효과라는 것은 계절 조정을 넘어서는 상승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1월 효과라는 말이 먹혀서 오늘 S&P 500은 별로 하락 안 했어요. 보합으로 끝났고 2년물 국채금리도 별로 안 올랐어요. 9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표 나온 거 보면은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가 재화물가가 계속 안정화될 것이냐 이건데요. 어제 재화물가가 좀 대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중고차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죠. 중고차 가격은 작년 초부터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 자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디플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디스인플레이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해서 1월에 지금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하임 지수라서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이라서 아직은 CPI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반영되면 이게 인플레 둔화를 더 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걱정되는 부분 두 번째 거를 보면 근원 서비스 인플레가 좀처럼 이 확실한 둔화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는데요. 코어 서비스에서 렌트를 뺀 슈퍼코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작년 12월이고 이게 올 1월입니다. 약간 둔화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정말 둔화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가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전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걱정되는 부분. 주거비용 하락은 확실하다라고 연준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 렌트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서 그렇다. 아직은 CPI에 반영이 안 됐지만은 곧 반영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도시 중심으로 렌트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은 사상 최고치 또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주거비용 하락에 대해서는 확실한 걸로 다들 생각을 해왔지만 이게 맞는 얘기인가 라는 부분에 불안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제의 지표는 이 근원제아가 하락 중인 거는 맞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그 확실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슈퍼코어의 하락 추세도 여전히 불확실해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올해 내의 피봇, 금리를 내리는 부분은 적어도
1월 지표만 보면은 한 달 연기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결론은 아닌 거죠. 그러나 어쨌든 발표 첫날에는 이 1월 효과가 시장의 해석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플레에 대해서 나오는 지표 하나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또 여기에서 뭔가 해석을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꼭 그래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인플레가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영국 경제학자 찰스 굿하트 등이 주장을 한 건데요. 굿하트는 경제학자이면서 영란은행에서 통화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인플레 정책을 실무로 다뤘죠. 굿하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발 값싼 노동이 서구의 물가와 임금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가 전반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고물가 시대에 진입할 거다. 자, 그렇게 되면 선진국 경제는 지난 3, 40년과 향후 20년이 극명한 대비를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선진국 노동력 공급이 2배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실제로 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중국과 동구에서 값싼 물건을 수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노동력이 간접적으로 서방에 공급이 되는 효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력 공급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선진국 경제는 노동 가능 인구가 벌써 감소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향후 30년간 5분의 1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국내 제조가 증가할 겁니다. 왜냐? 미국 임금이 21세기 초에만 해도 중국의 25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제조를 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었죠. 그런데 2020년이 되면 이 차이가 4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국 임금이 중국 임금의 4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이 우리가 충분히 국내에서 제조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4배의 차이도 물론 물가를 올릴 겁니다. 자, 찰스 굿하트는 2010년대 인플레가 1.5%였는데 2022년 말부터 3에서 4% 정도로 상승해서 이 인플레가 20년간 지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을 언제 했냐? 2020년에 했어요. 2020년에 굿하트가 공저로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 인구 통계학적 대반전이라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자, 2020년이면 코로나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급망 문제도 반영이 안 됐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영이 안 됐죠. 중간에 있었던 이 돌발 변수, 예상치 못했던 변수는 어떤 것도 반영이 안 됐고 아주 기저에 깔린 요인, 노동력만으로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굿하트가 예상 못했던 변수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작년 말 인플레는 3에서 4%보다는 상당히 더 높았죠. 하지만 굿하트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 것이 인구 통계학적 변화, 노동력의 변화를 가지고 물가를 설명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 미국의 물가나 유럽의 물가가 수입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쌌습니다. 특히 식품이나 경공업 제품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시대로 이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플레가 2%로 다시 하락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통화주의적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가 왔고 금리 인상으로 이 돈을 걷어들이면 인플레는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통화량과 무관하게 더 기본적인 요인, 지금까지의 낮은 물가를 지탱해주고 있던 노동력은 당분간은 없다. 전체적으로 선진국 물가는 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이런 틀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보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인플레가 앱노멀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뉴노멀이 되는 겁니다. 비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요즘처럼 한 달에 몇 개씩 발표되는 지표를 가지고 단기적인 투자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투자 결정, 연금에 대한 결정, 이런 결정을 이런 지표에 의존하는 것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